네, 안녕하세요. 김영평생교육원 컨설턴트 여성찬. 김태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학습전략 설명회 2부잖아요. 네. 2부인데 이번에는 특히 저희가 학점은행제로 네. 편입 지원 시에 네. 필수 체크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볼 건데, 김태형 선생님, 네. 저희가 필수로 좀 체크 사항으로 알려드릴 내용이 오늘 준비한 게 몇 가지나 되죠? 예, 오늘 총 7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7가지를 아시면 학점은행제로 지원할 때 거의 99%는 모든 거를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가보시죠. 고! 자,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연간 이수 제한 학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학점은행제 수업이나 이런 것들만으로는 좀 제한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어떤 구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연간 이수 제한 학점은 학점은행제로 수업을 들을 때 이수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한 학기 기준으로는 24학점, 1년 기준으로는 42학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수한 학점이 이 제한에 걸리는지 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독학사, 자격증 이런 부분은 제한이 없어요. 네. 예. 근데 대학 학점과 학점은행제 수업을 동시에 들었다. 네. 이거는 역시 제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한 학기 기준 몇 학점? 한 학기 24학점이죠. 1년 기준 42학점. 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적대 부분 그리고 수업으로 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이랑 네. 그다음에 자격증 독학사는 별도라는 점 네, 제한이 없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학위 요건 전공 학습 구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 학위를 취득할 때는 뭐 학사는 140학점 따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냥 전문 학사는 80학점만 따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제도 안에서도 구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학사학위 같은 경우는 구분이 어떻게 필요할까요? 예. 학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140학점을 따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전공이 60학점, 교양이 30학점 이상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네. 일반 학점은 50학점까지 인정이 돼서 총 140학점을 만들면 되는데 여기에서 일반 학점 50학점은 반드시 필요한 학점은 아니고요. 네. 전공 60, 교양 30이 넘어야 된다는 게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네, 키포인트. 예, 그러면서 140이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 80, 교양 50, 일반 10 이렇게 해서 140이 돼도 네. 학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장이 없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전공 교양 부분만 좀 필수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네네. 학사 다음으로 저희가 또 전문 학사 네.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전문 학사 같은 경우엔 80학점이 넘으면 네. 요건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전공은 45학점, 교양은 15학점, 일반은 20학점 이렇게 해서 80학점을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일반 학점은 반드시 필요한 학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이 반드시 넘으면서 80학점이 넘으면 전문 학사 요건이 충족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공 학점 중에서 전공 필수 학점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필수 학점. 전공 필수 학점은 반드시 넣으면서 이렇게 전문 학사 45 전공 45학점이 넣으면 학위 요건이 충족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가장 많이 하시는 경영 예. 같은 경우 경영 전문 학사에 대한 필수 네네. 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경영 전문 학사 같은 경우 전공 필수 학점이 21학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1학점이 전공 필수가 넘으면서 전공이 45가 넘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학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 60학점 중에 27학점이 전공 필수 학점입니다. 그래서 전공 필수 27학점이 반드시 넘는지 체크하시면서 60학점이 또 넘는지 네. 이걸 체크하시면서 학위 요건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전공 필수 요건, 네. 전공 학점, 교양 학점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서 네.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학위 취득위에서 저희가 전문 학사, 학사마다 요건에 해당하는 학습 구분 꼭 네.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저희가 자격증인데요. 네.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온라인 수업 말고도 네. 자격증 독학사를 통해서도 학점 취득이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격증을 또 근데 인정받는 개수가 또 정해져 있다 그래요. 네, 그렇죠. 어떤 개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예. 학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은 총 3개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 학사는 2개까지 인정이 되고 이 중에서 전공과 무관한 일반 자격증은 각각 1개씩밖에 인정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따는 자격증이 전공 자격증인지 아니면 일반 자격증인지를 반드시 구별하셔야 되고 네. 여기에 따라서 인정되는 자격증 내가 맞게 따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저희가 가장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 중에서 네. 동일 직무 자격증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네, 어떤 유형들이 좀 있을까요? 예. 동일 직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따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밖에 인정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정보처리 산업기사와 정보처리 기사는 동일 직무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중에 하나만 인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기사 자격증이 더 학점이 많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사 자격증을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따는 자격증 중에서 동일 직무 자격증이 어떤 게 있냐면 환경 테스트 자격증과 매경 테스트 자격증 이거 동일 직무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간혹 그 두 개 같이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많죠. 그렇게 따셔도 둘 중에 하나만 인정이 된다 아시면 되시고 또 SMAT라는 자격증이 있죠. 그다음에 CS 리더스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 직무 자격증이라 둘 중에 하나만 인정이 된다. 또 하나 이제 많이 따시는 자격증 중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자격증과 워드 프로세서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 중에 또 이것도 하나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서 혹시라도 자격증 갖고 계신 게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은 안 됩니다. 네,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본인이 체크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사실 좀 까다롭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네. 담당 컨설턴트 분들한테 예. 반드시 확인을 예, 받아보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네 번째로 벌써 넘어갔는데 아니, 벌써 네 번째인가요? 벌써 네 번째예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걸 좀 빠르네요. 선생님, 네. 아쉬워하는 학습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이 네 번째 준비한 것들은 네. 이제 한계 교육 훈련 기관에서 네.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인데 네. 이게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무한으로 저희가 듣고 이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그렇죠. 네. 교육부에서 한개 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제한을 뒀어요. 네. 그래서 전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한개 기관에서는 60학점까지만 들어라. 그리고 학사 같은 경우에는 105학점까지는 인정해 줄게. 네. 그렇지만 이거 넘는 학점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간혹 자격증, 독학사 이런 거 없이 나는 수업으로만 모든 요건을 다 채우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은 요거 규정을 반드시 또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학사를 따는데 내가 60학점을 한 개 기관에서 넘었다. 예를 들어 과목 수는 20과목이에요. 그래서 21과목 이상을 한 개 기관에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사 같은 경우에는 105학점, 과목 수로는 35과목이거든요. 이것도 한 기관에서 이렇게 36과목 이상 들었다. 그러면 인정이 안 됩니다. 아, 네네. 예. 그러면은 뭐 직장인 분들이라던가 뭐 군복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바쁘셔가지고 자격증 시험을 못 보는 분들한테는 네네. 괜히 이제 모르고 넘어가다가는 이렇게 그렇죠. 또, 학점 큰일 자체를 납니다. 사용할 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전문학사와 학사의 한계 교육기관 훈련에 네. 관련된 학점들은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네, 것 반드시 같습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다섯 번째인데요. 네, 다섯 번째. 중복 과목 기준 및 확인 방법인데 네. 저희가 학점은행제 이용 중에 가장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 바로 중복 과목 기준과 확인 방법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일지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중복 과목은 사실 점검하면서 잘 눈에 안 띄는 또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중복 과목이 있으면 두 개 과목을 들었다고 해도 둘 중에 하나만 인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수한 과목 중에 중복 과목이 있는지 보통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과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학점이 중복 과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제 학점은행제 수업도 A라는 기관에서 듣고 다시 B 기관에서 들었는데 A 기관에서 들은 걸 또 듣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또 중복 과목이 돼서 인정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중복 과목과 유사한 의미로 또 대체 과목이라는 그 과목이 네. 있거든요. 대체 과목은 인정이 돼요, 각각. 그래서 내가 이수한 과목이 중복 과목인지 대체 과목인지를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라는 과목과 영어 1이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네. 예, 대학에서 영어 1을 들었는데 독학사 영어를 땄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중복 과목입니다. 그래서 인정이 안 돼요. 네, 안 되죠. 예, 근데 과목명이 유사한 과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 원론을 대학에서 들었어요. 네. 근데 학점은행제 수업으로 경영학 개론을 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대체 과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개론, 원론, 의미는 유사하지만 글자가 틀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사실 네. 좀 본인이 봤을 때 의심이 되거나 네. 불안하다 싶으면은 네. 사실 담당 컨설턴트 분들에게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잖아요. 그럼요. 네, 의심이 조금이라도 드는 부분은 네. 무조건 네. 점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또 타 교육원에서 진행하시던 학습자분들께서 네. 간혹가다 이제 중복 과목이 생겨서 학위가 안 나오거나 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해보셨었어요, 저희 쪽에. 네. 김영평생교육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좀 안내를 해드리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복 과목이 발생이 되면 네, 학위 요건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이죠. 치명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 과목 뭐 3학점, 뭐 2학점 이렇게 모자라서 학위 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김영평생교육원은 중복 체크를 해요. 그래서 담당자 선생님이 체크를 하시고 같은 또 팀에 있는 다른 선생님이 체크를 하시고
또 다른 팀에 있는 선생님이 체크를 하시고 또 최종 또 책임자인 또 저도 체크를 하고 그래서 보통 한 분의 계획표를 기본 5번 정도는 점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예. 그래서 우리 김영평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 관리 부분에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꼼꼼히 해드려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한 그 부분들이 정말 숲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네. 예,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도록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만약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꼭 담당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체크를 받으시고 확인을 받으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뭐 오류일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저희는 0%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저희가 책임지고 꼼꼼하게 관리를 해드리다 보니까 학습자님들께서 많이 신뢰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6번째인데 네, 지금 시기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이 학위 신청과 학점 신청 시기인데 네. 저희가 아무 때나 학위 신청을 하고 학점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때마다 예. 시기가 있는데 네. 어떤 부분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학점 등록하는 시기를 예, 이제 교육부에서 1년에 4분기로 딱 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월 기준으로는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달을 기준으로 해놨고요. 각각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금이 몇 월이죠? 지금이 벌써 10월이죠. 10월입니다. 10월은 4분기 학점 등록 기간이고요. 네. 그래서 10월 지금 1일부터 말일까지 학점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학점을 따신 분들은 요 학점 등록 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돼요. 학습자 등록이라는 또 절차가 있는데 네. 학습자 등록은 딱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네. 근데 학점 등록은 학점을 취득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학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점을 따서 내가 한 번에 그냥 다 등록을 해야지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을 따셨으면 각각 해당 월에 빨리빨리 등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12월부터 원서를 쓰고 이제 시험을 보실 텐데 그런 분들은 마지막 학점 등록 기간이 10월이 끝은 아닙니다. 마지막 학점 등록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게 네. 1월인데 요번 내년 2월 학위 대상자 분들은 12월 15일부터 학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12월 15일에서 1월 15일, 1월 말까지가 아닙니다. 12월 15일에서 1월 15일까지 최종 학점 등록 기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학점 등록을 못 하신 그런 학점 등록원은 12월 15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요 점은 꼭 알고 계시고 그래서 가끔 제가 11월에 자격증을 따기로 돼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요, 선생님은? 12월 달에 등록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마저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리해드리자면 이제 학습자 등록은 최초 한 번만 하시면 네. 되시고 네. 1년에 4번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학점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못 하셨던 분들 네. 학위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 중에서는 최종 마지막 기회가 12월부터 12월 며칠부터요? 15일부터 그렇죠. 언제까지? 1월 15일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 한 달간도 마지막 네. 기회가 있다는 거 네.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벌써 이제 네. 마지막 7번째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벌써 마지막 일곱 번째인가요? 네, 좀 아쉬우시죠? 네. 네. 아쉽지만 아쉽지만 중요한 정보는 또 네. 저희가 전달을 해드려야 그쵸. 되니까 엑기스만 딱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예. 이재현 선생님께서 또 엑기스만 예. 추려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만 보셔도 네. 학위 취득과 문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완전히 아니지만 99%. 그렇죠. 1%는 제외하겠습니다. 1%는 겸손해야 되니까 99%. 네. 겸손으로 네. 저희가 99% 네.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네. 네. 7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학사 편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년제 학사 학위가 있으면은 네. 바로 편입을 지원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전문 학사 학위가 아니어도 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네. 특별히 이제 일반 편입을 지원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자격 요건들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학점은행제로 일반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이 증가하셨어요. 네, 많이 근데 계시죠. 학점은행제 일반 편입을 할 때 크게 자격 요건이 3가지가 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전문학사를 취득을 해서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네. 두 번째는 전문학사 없이 80학점만 넘겨서 취득을 하는 지원하는 경우. 네. 마지막 세 번째는 학위 없이 70학점만 넘기는 경우. 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모든 학교를 다 지원한다 하면은 전문학사를 받으면 끝입니다. 네. 그럼 모든 학교를 다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준비를 하다가 뭔가 계획이 틀어져서 전문학사를 못 따는 경우에는
80학점만 넘겨도 거의 대부분 학교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80학점이 좀 안 돼도 70학점만 넘겨도 또 많은 학교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전문학사가 꼭 있어야만 지원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전문학사를 따셔야 되고 어떤 학교에 있는지 미리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서울 경기권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 네. 단국대학교, 죽전, 천안 캠퍼스, 한국외대 캠퍼스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학사가 있어야 되고 매년 그 편입 요강이 이제 변동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네. 거의 변동은 없었으니까 올해도 지원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국립대, 그 다음에 뭐 국민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는 80학점을 넘어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 외의 학교도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은 70학점만 넘어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전문학사학위만 있어야지만 편입이 되시는 줄 알고 네. 또 학점은행제에 대해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꼭 학위 요건이 안 되시더라도 네. 이런 70학점 보유, 네. 80학점 보유, 네. 그리고 내가 희망하는 대학교가 이 학점 보유 안에 다 속해 있다고 하시면 네. 충분히 도전하실 수 있는 좋은 그럼요.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네. 마무리가 돼가는데 네. 저희가 올해 이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이제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분들께서 이제 많이 초조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네. 한번 그분들한테 좀 저희가 조언을 좀 한번 해드릴까요?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많은 분들이 이제 초조해하면서 또 마무리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지금 10월달 학점 등록 기간이니까 이 시기에 미등록된 학점이 있으면 다 등록을 하시고 꼭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담당 컨설턴트 분들에게 학위 요건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 받으셔서 학점 등록을 하시고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런 지원 자격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 정말 점검 받으시고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런 필수 점검 체크 사항들을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네. 여러분들의 노력이 좀 좋은 결실로 맺어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여러분들에게 수험생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좀 힘을 좀 불어넣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네. 자, 여러분 화이팅!